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면서 마음고생 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주식의 대가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주식에서는 심리가 90%를 차지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만큼 주식시장에서는 이 마음고생, 그러니까 심리 싸움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리 싸움, 자신과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심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사실 너무 많은 정보, 이런 거는 역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식은 호재가 나와도 주식이 하락을 하고 악재가 나와도 주식이 상승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만으로는 여러분들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심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냐? 그 유일한 방법은 사실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이 심리의 본질을 꿰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내용은 주식의 대가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추천한 세계 최초의 주식 투자책 혼돈 속의 혼돈,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계 최초 주식시장 암스테르담에서 펼쳐졌던 예술적으로 사기를 쳤던 시대, 이제 온갖 투기와 희망, 공포, 절망 이런 게 공존했던 시장 속으로 들어가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알아보는 거죠. 주식시장 초기이기 때문에 사기가 정말 판이 치던 시장이에요. 오히려 이때를 공부를 한다면은 심리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을 그런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사실 투자자들의 심리는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00년 전에도 이미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 옵션, 선물 이런 거를 활용한 투기 기법들이 아주 유행을 했어요. 시세를 조작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을 퍼뜨리고 이득을 보려는 무리들이 주식시장 초기에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걸 막을 법령도 미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욕망과 속임수가 지배하는 주식시장 초기의 모습, 자연 그대로 상태를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심리 싸움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책에서 어떻게 하면 심리 싸움에 이길 수 있나, 이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일단 첫 번째 원칙은 절대로 누구에게든 주식을 매수해라, 매도해라, 조언하지 마라입니다. 통찰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좋은 뜻으로 조언을 해도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에는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 중에는 분명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사실 투기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도 주식을 추천해준다, 무슨 리딩방, 사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기꾼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릴 때는 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이유를 만들고, 주가가 조금 상승해서 과열일 때는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내는데 완전 선수, 그러니까 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투기판에 휩쓸려서 심리 싸움에 밀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조심해야 될 투기꾼들 2가지 부류들을 설명해 줍니다. 상승을 부추기는 황소들, 그리고 하락을 부추기는 곰들이 있다고 예시를 들면서 이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시장을 조작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잘 이야기해 줘요.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그 중에서 지금도 활용되는 공매도를 이용해서 주식 가격을 떨어뜨리고 개미들을 못 견디게 하는, 과거에 유행을 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을 속이는 수법, 그리고 속임에 넘어가는 수법,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그 본질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원칙을 잘 지켜야 되겠죠. 다음으로 2번째 원칙은 놓친 이익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챙길 수 있는 이득은 챙겨라. 이런 유리한 국면들, 행운들은 지속되지 않는다. 이런 거를 너무 바라지 말라. 이익이 났을 때 실현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익을 봤으면은 빨리 실현을 하고 시장에서 조금 나와서 관망하는 시간도 가지라, 이런 이야기를 설명도 하는데요. 이게 책에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수익이라는 꿀의 달콤함을 맛본 후에는 시장에서 발을 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다시 그 수익을 맛보기 위해서 주식시장이라는 감옥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으로 묘사를 했어요. 결국에는 잘못하면은 이 시장의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될 세 번째 원칙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주식 거래로 버는 이익은 고블린의 보물과 같다. 어느 순간에는 붉은색 루비처럼 빛나다가 어느 순간에는 석탄 조각이 되고 다시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 부싯돌이 되고 아침이 이슬이나 눈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고블린의 보물, 이게 뭐냐면은 고블린은 유럽 설화에서 등장하는 도깨비라고 합니다. 반짝이는 물건들을 좋아해서 보이는 대로 훔치는 그런 도깨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내가 잠깐 누리고 있는 이익은 아침에는 루비처럼 빛나다가 저녁에는 석탄 조각처럼 되는, 빠르게 바뀔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라면은 누군가 당신의 이익을 훔쳐갈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칠 준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를 알아라 그 말입니다. 책에서는 이걸 좀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세계 최초 주식회사 동인도 회사 무역 실적 발표 이걸 설명해 주는데, 당시에 배가 항구로 들어와서 화물을 내려서 시장에 팔아서 돈을 벌고 배당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배가 들어오면은 얼마만큼 화물을 싣고 왔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작년과 비슷하게 50톤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게 얼마큼 있는지 궁금해서 몰래 정보를 받았는데 50톤보다 적은 34톤이다. 이렇게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게 되자 주식시장은 공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34톤이 과거 50톤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또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적게 있어도 지금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 배당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다시 시장이 상승할 기미가 보였다고 해요. 하지만 또 이게 하락을 원하는 투기꾼들이 거짓으로 곧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완전 멘붕 상태, 그러니까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갔다고 해요.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폭락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이 300년 전인데도 지금과 아주 비슷하죠. 뉴스를 다 일일이 들으면은 우리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상승해도 막 공매도가 쏟아지고 부정적인 기사 쏟아지고, 또 이제 조금만 상승해도 더 간다, 부자 될 수 있다, 이러한 세력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쫓아간다면은 시장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서 중심을 잡고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네 번째 원칙을 이야기해 줍니다. 네 번째 원칙, 가치는 지속되기 힘들고 소문은 진실에 기반하는 일이 드물기에 주식 게임에서 이기길 바라는 사람은 누구든 인내와 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주식 시장에서 기회를 잡고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지키지 못할 뿐이에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우량주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매수해서 10년 이렇게 장기 보유하면 된다, 이 방식을 모두 알고 있는데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죠. 시장에서 쏟아지는 그런 유혹, 그런 공포, 이런 것들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방법들,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를 해줘요. 책에서는 기독교적으로 예시를 합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정말로 선악과, 이게 영생을 준다면은 사실 사탄이 먹어보라고 했을 리가 없다. 왜냐면은 사탄은 오직 자기 자신한테만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조언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달콤한 유혹들은 사탄의 유혹이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부분을 보고 감탄을 했어요. 누가 선의를 베풀고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한 유혹들은 사탄의 유혹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잘 표현을 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만연해 있는 불안과 두려움, 탐욕과 공포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심리 싸움을 이길 수 있는지 그 원칙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그 누구에게든 주식을 매수해라, 매도해라, 조언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원칙, 놓친 이익을 안타까워하거나 후회하지 말고 챙길 수 있는 이득은 챙겨라. 세 번째 원칙, 주식 거래로 버는 이익은 고블린의 보물과 같다. 어느 순간에는 붉은색처럼 빛나다 다이아몬드나 부싯돌이 다시 된다. 시장의 변화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조언을 지키면서 주식과의 심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네 번째 원칙은, 가치는 지속되기 힘들고 소문은 진실에 기반하는 일이 드물기에 이 게임에서 이기길 바라는 사람은 누구든 인내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4가지 원칙을 지켜서 주식 심리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 주식을 하고 계시거나 주식을 사면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구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책의 내용이 조금 사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좋은 책은 읽기 약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 약간 지루하긴 해요. 이 부분은 건너뛰어도 사실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 철학자하고 상인, 주주, 대화하는 부분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